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식전 행사를 거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새 정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또 정치부 대통령실 반장 박소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호 원장님,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우리가 보는 게 9년 만인 거죠? 네, 지난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 앞마당에서 그때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예. 그때 당시에는 국민대표 30인과 함께 이제 입장을 하셨고, 그리고 300명의 국민 합창당, 그때는 이상하게 30명, 300명 이런 숫자를 좀 조합을 한 것 같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명으로 지금 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6만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식은 4만 1,000명을 초청을 했고, 물론 거기에는 장애인 300, 그리고 일반 국민 투표에서 2만 명 정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은 코로나가 아니고 그때 당시 탄핵 때문에 네. 국회 안에서 약식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코로나가 약간 이제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원래 어떤 민의의 광장인 의사당 야외 광장에서 전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하게 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예. 현장 화면 함께 보셨는데 잠시 후면 이제 대통령이 예. 자택을 출발해서 서울 현충원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박수정 기자, 이제 네. 취임식은 11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식전 행사는 10시. 예, 그렇습니다. 본행사가 11시입니다. 공식 업무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용산 벙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칭도 바로 어제까지 당선인이었고요. 오늘 네. 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용산 벙커에서 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북한의 현재 동향, 그리고 군사 대비 태세를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전 대통령들은 물론 국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유선으로 보고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굳이 용산 벙커에서 그리고 새로 마련된 벙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과 우려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0시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은 사저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잠시 뒤면 임기 첫날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임식 같은 경우에 대통령 취임식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소통을 강조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참석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부터 좀 과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좌석을 일반 국민들을 초청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이제 상징으로 제시를 한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번 취임식에서는 뭐 연예인의 참석이 없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카퍼레이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호화롭지 않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대 구성이 좀 특이한데 보통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객석에 모여 있고 그다음에 앞에 뭐 내빈들은 좀 앞에 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은 무대를 앞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거기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돌출 무대를 마련을 해서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무대 구성으로 형상화를 했다라고 거리를 하는 것. 좁힌 거군요. 예, 거리도 좁히고 이제 국민 속에서 연설한다라고 예. 하는 그림이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예전의 취임식과는 다른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면 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 정문에서 내리는 건가요? 그래서 걸어간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걸어가는 겁니까? 네, 길이가 한 180m 정도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 정문부터 연단까지
그 계속 걸어가면서 시민들과 직접 악수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또 때로는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그렇게 천천히 앞으로 입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소통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인수위 관계자 또 취임식 준비위원회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당선인이 원래 무대도 아예 바닥으로 내려라. 국민들 객석에 있는 분들을 무대로 올리고 나는 바닥에 있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어렵다라고 해서 예. 최대한 무대 높이도 좀 낮추고요. 또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든 것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걸어서 입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역시 걸어서 행진을 하면서 국회 정문까지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간이나 좌석 배치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식 엠블럼 저희 뒤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이 엠블럼 자체도 희망을 담고 있는 상징이 있다 그래요? 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예. 지난번에 엠블럼과 관련해서 약간의 착오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우여곡절이 예.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은 취임식 엠블럼인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슬로건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예. 이것을 보면은 국가 그리고 국민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겠다. 그리고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등장한 키워드가 공정, 상식,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이어왔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는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이런 측면이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의 취임식 엠블럼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태극 문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민들한테 상징하고 싶고 이 심벌리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국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우리가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갈등을 해소하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힘찬 날갯짓으로 이제 형성한 것은 역동적인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물론 뭐 여기에는 협치, 연결, 또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야당이 지금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야당의 이런 높은 파고를 돌파하겠다는 그래야만 국정의 동력을 살려서 국정의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엠블럼을 작성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서 역동적인 그 미래를 펼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취임식에는 또 4만 1,000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참석자들 누가 오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네, 참석자 몇몇도 이미 많이 앞서서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해외 외빈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참석자는 뭐니 해도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에 사면이 되고 나서 대구 사저로 내려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직접 찾아가서 초청장까지, 그러니까 그 초청을 하는 예.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에도 또 초청장도 또 직접 전달을 받고 나서 예.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시쯤 또 어떤 모습으로 도착할지 이것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임하는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참석을 할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나란히 이제 단상에 앉거든요. 바로 옆에 앉는군요. 예, 나란히 그 양 대통령 내외가 예. 앉고 그 뒤쪽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취임식에서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이 세 대통령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보게 되는 그런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예. 좀 어떠한 분위기가 연출될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전 대통령들의 유족들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는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참석합니다. 그 외에도 그 해외 사절단들도 참석을 하고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 세컨 젠틀맨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 사절단이 또 참석을 하면서 그 외에도 왕치산 전 국가 부주석 중국에서는 가장 최고위급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최고위급으로는 가장 높은 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나라 싱가포르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야시 잠시만요. 지금 서초동 사저 앞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저를 나와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0시에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잠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이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택 밖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소통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임기 첫날입니다.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저를 나와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0시에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른바 지하 벙커에서 네. 첫 직무를 수행한 후 잠시 휴식을 몇 시간 취한 뒤에 지금 사저를 나온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서울 서초동 자택을 나선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환영 인파와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1년여 만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현충원 참배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현충원까지 지금 사저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기 때문에요. 길지 않은 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면 도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시간은 한 10시 15분쯤이면 현충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옆으로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함께 동행을 했을 텐데 네.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아무래도 예. 김건희 여사가 오늘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행보를 하는 날이기도 해서요. 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설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네. 있습니다. 현충원 참배도 함께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해서 취임식장까지 같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시민들의 환호 속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 탑승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제 국립 서울 현충원으로 이동해서 참배를 한 이후에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지금 예. 화면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습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차량에 먼저 탑승을 한 것인지 이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건희 네.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현충원 참배도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에 입장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식 석상에 데뷔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공식 행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행보를 자주 가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통령 취임식 날에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운둔하다시피 그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공개 활동은 아닐지라도 비공개에서 나름의 활동을 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SNS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행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관측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생방송 영상을 통해서 예. 김건희 씨를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이라든가 문화 관련 행사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 같으세요? 과거에도 보면은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경수 여사가 가장 롤 모델인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도 하고 상당히 대통령의 일정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 전에는 상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고
지금 뭐 법적인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야당이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겨누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다시 영분의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서 보면 국회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예. 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의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예. 당분간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를 나와서 지지자들 그리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차량 반대편으로 탑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화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이렇게 찍고 있었기 때문에 잘 예.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차량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거의 자맹하다시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사찰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승려들에게. 그리고 세월호 8주기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산책하는 사진도 올라오기도 예. 했고 집 앞에서 경찰견을 껴안는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일부 언론에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사찰에 동행할 수 있도록 예. 그 내용을 알리기도 했거든요. 이러면서 좀 언론들 사이에서는 좀 예.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행보에 그런 식으로 좀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개인 듯 비공개 행보. 예. 이런 행보라고 표현할 예. 수 있겠는데요. 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아예 행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조용히 그리고 약간의 정보를 흘리면서 뭐 본인의 그 행보가 어떠한 여론을 미치는지, 어떠한 예.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김수민 평론가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서초동 사저에서 이동하는 네.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당분간은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새롭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인데 그곳을 좀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럴 경우는 한 이번 달 말 정도에 대통령이 새롭게 입주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예. 일정이 펼쳐집니다. 이게 출퇴근은 이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날마다 아마 다른 경로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예, 경찰이라든지 교통 관계자들은 어떤 체증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이 아침 일찍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네. 이제 뭐 경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호 통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교통 통제는 불가피하거든요. 그 시간에 이동할 때에는. 그래서 그 7km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 거라고 말은 했지만 예. 아무래도 교통 통제가 이동할 때에는 이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 덜 붐비는 시간대에 이동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뭐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미 용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불편을 약간씩 체감하고 있다 이런 말도 그렇군요. 들려요. 예. 뭐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이 지나가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할지는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신호 통제를 하는 걸 이른바 재밍이라고 하는데 재밍 통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앞서서 아주 큰 행사가 아닌 이상에는 이동할 때 재밍 통제하는 거를 최소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호 통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건 한 달 정도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교부 공간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요. 그때는 이동 거리가 3.2km 정도 되거든요. 그때도 짧은 거리가 되겠지만 역시 그때에도 약간의 그 교통 통제나 이런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용산 집무실 그 주변으로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 것인데 과연 이것이 소통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고 실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뭐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잠시 뒤면 국립서울 현충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부터 식전 행사가 이뤄지고 취임식 본식 행사는 11시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청와대는 70여 년 만에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되는 거죠. 예.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인수위 기간 내내 상당히 갈등도 많았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고 정치권의 갈등 공방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장 양쪽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네. 청와대 완전 개방 현장을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 개방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싶은 그런 인수위 측, 당선인 측의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보고 이것이 사전 신청제로 이제 운영이 돼서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추첨을 하는데 지금 9만 900명 정도가 지원해서 3.5대 1이랍니다. 하루에 2만 6천 명씩 관람 인원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추후로는 3만 9천 명까지 이제 관람을 하게 되고 개별 관람은 4인 이하 그리고 단체는 30에서 50명 그 사이에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하루 총 6번 관람을 하고 2시간마다 일반 관람 인원은 하루 총 3만 9천 명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악산 등산로를 통해서 청와대 춘추관 있잖아요. 춘추관 그 뒷길로 해서 백악정, 숙정문, 그리고 서울 삼각길, 창의문 안내소까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청와대 내부 관람은 아직까지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서초동 자택에서 국립 서울 현충원으로 향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 지금 현충원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참배를 하고요. 이후에 여의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국립서울 현충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충원 참배 후에는 이제 취임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참배하고 또 방명록에도 글을 남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그 소회를 남길지 이것도 참 네. 관심이에요. 네,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현충원 참배를 한 적이 또 있었었기 때문에요. 또 광주에서도 참배를 했었고 그런 곳에서 늘 방문할 때마다 방명록을 남겼는데요. 네. 자유민주주의, 뭐 인권, 평화 이런 가치들을 쓴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으로서 쓰는 첫 방명록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내용을 처음으로 남길지 이 부분도 또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고요. 지금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뒤이어서 내리게 되겠죠. 지금 뒤에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네요. 네. 보통은 대통령 내외가 네, 지금 이제 가까이 섰네요. 네. 조금 떨어져서 가는 모습이어서 예. 그 전에 내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저렇게 카메라에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는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예. 그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윤석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자, 오늘 0시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취임식을 앞두고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제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0시에는 용산 지하벙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받았고요. 이때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군 수뇌부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날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충원 참배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3월에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1년여 만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입니다. 자,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늘 취임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것도 참 관심인 상황인데
자유와 공정, 또 시장, 인권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입문 1년의 영선 대통령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이제 많은 또 과제를 안게 될 텐데요.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앞으로 3보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 0시에 또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충원 참배가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산 벙커에서 이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요. 이제 현충원 참배는 두 번째 일정,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취임식장으로 이동해서 취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네, 오늘 취임식은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충원 참배 이후에 국회의사당으로 이동을 해서 180m 정도를 걸으면서 참석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사진도 찍을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취임식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함께 있는 모습도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충원 참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요. 예.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환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아마도 밝은색 복장으로 갈아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국회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임식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 이제 중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배웅하는 그런 순서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행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축하 공연까지 끝나고 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환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지금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참배 뒤에 방명록에 어떤 메시지를 적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5년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서 5년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충원 참배 뒤에는 취임식에 참석해서 또 취임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외 초청 귀빈과 일반 국민 4만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박수정 기자, 방명록에 무슨 내용을 남길까 이 얘기를 아까 좀 해봤는데 네. 취임사에서도 이제 공정, 자유를 강조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취임사 관련해서 좀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취임사는 저희가 엠바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어렵고 그 취임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엠바고가 풀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전해진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 자유, 인권, 그리고 연대 이런 키워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리고 대선 후보에 출마할 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번 오늘 취임식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자유라는 가치가 왜 소중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대, 인권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면서 따뜻한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이미 앞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린 시선이 이 갈등을 얼마나 통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려의 시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취임사에도 그 갈등과의 분열을 합치자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약자를 챙기겠다 이런 예. 메시지가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배를 마치고 지금 나와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유와 공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현충원 참배를 방금 마쳤고요. 지금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적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대통령 취임 뒤에 첫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곧 취임사를 발표하겠지만 그 전에 짧게 글로 남기는 메시지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적고 있는 글자를 보면 네. 순국 선열의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 정신 이런 단어가 보이고요. 예. 그것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 네. 같네요.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원장님, 함께 잘 오늘 사는. 엠블럼에 담긴 그 주제와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일관되게 뭐 협치 그리고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은 뭐 일관되게 지금 뭐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을 보면은 그리고 뭐 자유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가치가 자유의 가치고 경제 성장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순국선열이라는 것들은 뭐 당연하게 네. 지금 취임 첫 일성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위협을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그런 취지는 어떤 미래 방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충원에 가서 오늘 앞으로의 대통령의 다짐 이런 것들을 전 국민과 함께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국선열의 희생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현충원 참배 뒤 윤석열 대통령이 방명록에 적은 메시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고 네. 영선 대통령입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지금 20대 대통령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됐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영선이고 또 검찰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는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륜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기득권을 잡고 있는 정치인 이런 또 이미지가 그게 맞든 그러든 간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어렴풋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를 혁신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는 국민들도 꽤 많은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의회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체장 위주의 행정에서는 단체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는 좀 다양한 의견이 바로 수렴이 되고 절충이 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들을 각각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협상도 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면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 이런 경험이 부족한 것이 좀 앞으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될 것은 어떤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 경험이 있어야만 의회주의자가 된다거나 민주주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나름의 뭐 소양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경험 없지만 지켜보면서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갈고 닦았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생각 더하기 이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또 그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더해 나간다면은 본인의 어떤 경험에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장점은 더 살리고 예. 단점은 상쇄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키지 않지만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이라든지 혹은 행정부에서 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갈등을 불사하고 예를 들면 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 또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은 사안인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뭐 선도적으로 결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배할지 어떤 의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떤 의제는 저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상들을 지금부터 계속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에 이제 여의도 취임식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오늘
현 총원에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자, 이제 취임식장으로 이동을 하면요. 네. 눈에 띄는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정문에 내려서 걸어가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이후에 광주와 대구 출신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선인 시절 그리고 아마 그 대선 후보 때 그 유세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들한테 그 같이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때로는 이제 안아서 들어올려서 같이 사진을 찍은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이번에 초청이 돼서 꽃다발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광주의 어린이 한 명, 대구의 어린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두 어린이가 각각 꽃다발을 전하면서 이제 그 동서의 화합이자 나라의 화합을 뜻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네. 화합과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는 취임식. 지금은 식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 행사는 11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는 국립현충원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잠시 뒤면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취임식 현장에서는 식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도착을 하면 행진부터 하는 건가요? 180m 행진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식전 행사가 아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린이와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식전 행사의 컨셉이 다시 대한민국, 본 행사의 컨셉이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슬로건을 앞뒤로 나눠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은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된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주로 유명인의 공연이 있지 않고요. 그 대학생들 그런 그룹 합창단, 뮤지컬, 그리고 수어 공연도 있고 어린이들의 뮤지컬, 무용 공연 이런 것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와 청년, 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는 게 취임준비위원회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취임식장으로 이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와 광주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민희망 대표 20인과 함께 또 이동하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 누가 그 참여하는 겁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20명이라고 아까 어제 보신각종 타종할 때도 마찬가지로 20명이 같이 했고 이번에 20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 20명과 같이 하는데 신재경 한국 천문연구원 박사 등 그리고 또 권희종 교수라고 영화 국제시장의 모델이었죠. 그리고 윤정혁 소방관, 그리고 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제 5명을 구한 윤정혁 소방관이라든가, 그리고 네. 오징어 게임 네. 배우도 나오시죠? 예, 오징어 그렇죠. 게임 배우도 나오고요. 하여튼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깜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친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 인대위 씨 이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단상에 예. 오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어떻게 꾸며질지 이제 잠시 뒤면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오른쪽에 식전 행사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좀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식전 행사 소개 키워드를 보면 네. 어린이와 청소년, 희망 이런 단어들이 강조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또 반추한 의미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들이 많이 힘들었던 취업으로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그런 의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러한 평범한 누구나가 주인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희망대표 20인에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곁에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희망대표 20인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눈에 띄는 게 13남매 엄마도 참석을 하세요. 그렇군요. 네. 13남매요. 네, 13남매를 둔 어머니 예. 참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청년 창업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또 그 씩씩하게 미래를 헤쳐나가는 모습 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네, 저기 그렇습니다. 무대 그 뒤편에 있는 그림도 아이들이 또 그린 그림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그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어서 그 그리기 대회에 아이들이 출품한 작품을 가지고 무대를 꾸몄습니다. 네. 이것 역시 뭔가 특별한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의 그림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많이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가까이서 보니까. 네. 예. 자, 오늘 이 식전 행사 제목을 좀 살펴보니까요. 꿈의 비상, 예, 그리고 어린이의 꿈, 날개를 펴다, 그리고 청년의 꿈,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린이와 청년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린이는 이제 시점이 5월이고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행사 중에는 이제 대구의 어린이와 광주의 어린이가 네. 같이 만나서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지역 감정 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라는 존재로 좀 그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청년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한국 사회의 여러 연령대 시민들이 다들 어렵습니다. 뭐 노년분들도 어렵고 중장년들의 애환도 많고 예. 여러 군데 이제 많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사실 청년들의 어떤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 청년에 대한 어떤 청년의 처우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서 나라 전체 뭐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나쁜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청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특히 또 대선에서는 캐스팅 보터로 지목이 되면서 예. 더 부각이 됐었던 건데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보다는 청년의 득표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또 몇몇 공약에 대한 파기 논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 쪽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어서 양쪽 시각에서 좀 갇혀 있는 이런 그런 딜레마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선거 때 호소했었던 청년에 대한 표심 이런 것들 좀 초심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좀 청년들의 참석과 공연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충원 방명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 단어를 적었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이제 닻을 올리지만 순항을 하려면요. 여소야대 전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 다시 도래했다고 예. 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젠다가 있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에서 입법화로 서포트하지 않으면 개혁이라든가 국정을 성과를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선 대통령, 국회의 어떤 특성은 옆에서 봤지만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그런 귀중하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잠시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애초에 여소야되고 지금 180석 정도의 어떤 진보 측 국회의원이 그 정도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연정을 제의한다던가 그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걸 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협치와든가 소통, 국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 국민과 함께 하겠다. 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국정이 발목 잡히는 데는 6.1 지방선거가 끝내면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국회에서 상당히 고강도로 압박을 강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석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국정이 또 실패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쨌든 국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도 힘의 논리로 인해서 물론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입법화해서 그 입법화가 결국은 국민들이 수혜를 입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성과를 보려면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 신임 대통령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 취임식 식전 행사가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청년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수정 기자, 네. 이제 대통령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국회에서 지금 청문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바로 그 부총리 대행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아마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됐죠,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이것을 통과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부총리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장관도 지금 현재까지 7명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 이상이 아직 채택이 안 된 예. 상황이어서 사실상 반쪽 출범이다. 이거 현실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을 오늘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다라고, 제출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취임식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제출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본회의도 곧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취재하면서는 약간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통과를 해줄지 어떨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있는 채로 정부 출범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부총리 대행 체제가 아니라 총리가 이제 직접 장관들을 제청하면서 장관들과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역시나 남은 장관들 아직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은 임명을 강행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도 이제 내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관건은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강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한동훈 보이고요. 후보자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가장 이제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측근이었던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했고 민주당은 검수안박을 다시 무위로 돌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예.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고 정호영 후보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것으로는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류였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된다면 그 기류가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셈법이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장 화면은 취임식 식전 행사, 조금 전에 청년연합 무용 공연, 모두 함께라는 제목의 청년연합 무용 공연을 지금 보셨고요. 취임식 본식 행사는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일단 이른바 한한 전략이라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가 연계돼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류가 좀 변한다고 보십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지금까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대놓고 연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를 원한다면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 등등을 좀 사퇴시키거나 철회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눈치 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은 아닐지라도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겠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장관 후보자 몇몇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압박을 주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줬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불통령이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이걸 소화를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민주당 또 고심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를 읽어내가면서 본인 또 자신의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상대방의 마음 읽기라든지 또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춘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상을 하는 그런 또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취임 이후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 새 정부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좀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없이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동거라고 할 수 불편한 있나요? 동거라고 예. 뭐 지금 보면은 19명 중에서 과반이 이제 출석을 해야만이 국무회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7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임명 동의안을 1호 법원을 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한덕수 총리를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명하겠다는 전 뜻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예봉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표인데 과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강한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고 지지층도 결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그냥 인준을 해줄까 예.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도 뭘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격은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민주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지지층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집토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것이 중도층한테는 발목 잡기라는 것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한덕수 총리 내정자 인준과 관련해서 여기서 힘을 보여줘야만이 지지층 정도는 지난 대선 때처럼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시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현장에 도착해서 취임사를 할 텐데요. 박소정 기자, 네. 취임사를 뭐 거의 직접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 취재했을 때는 취임사 초안을 그 밑에 참모들이 작성해서 올리면 몇 번에 거쳐서 계속 퇴고를 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전 대통령들은 취임사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받은 큐시트에 12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고가 짧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고가 길 필요가 뭐가 있냐, 구구절절 많이 말하는 것보다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분이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큐시트상으로는 12분으로 돼 있어서 물론 실제 취임사는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원고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뭐 즉석으로 약간씩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취임사를 직접 발표하는 건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전 대통령들보다는 짧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민 평론가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그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예, 오늘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 같으세요? 일단 전해지기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4대 키워드가 있었어요. 자유, 인권, 공정, 연대. 이건데 저는 좀 이 배열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가지 단어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비교적 많이 말하던 단어가 있고 적게 말하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많이 말하던 것이 자유하고 공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정은 뭐 거의 떼놓고 가지 않는 단어였었고 자유도 사실 보통 이제 민주주의라고만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라는 이 4가지 단어는 당파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념적인 단어라고도 보기 어렵고, 근데 묘하게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좀 자유라든지 이런 단어를 좀 뭐랄까요, 굳이 얘기하면 뭐 민주당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자유라는 말을 좀 국민의힘 세력이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공정 같은 경우는 이쪽 저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자유 공정뿐만 아니라 인권 연대가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비교적 뭐 진보적인 쪽에서 더 많이 말하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배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많이 쓰던 단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였던 단어까지 망라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종합하는 어떤 통합의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 이 4대 키워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뭐가 달라질까? 가장 큰 것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뭐 그만큼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겠다. 일관되게 얘기한 그것을 실행했다. 그렇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보적 공백이 상당히 크고 국민적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부정적인 여론을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를 부정궁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다원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수평적, 권위가 상당히 이제 수평적 권위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시대. 대통령이 높은 과거의 어떤 그런 통치자 개념에서 협치자 개념으로 거버넌스적인 관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분상은 상당히 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국민과 다시 소통하는. 예. 그러나 국민과 소통하는데 앞으로 안보와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다시 발생을 한다면 또다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산 시대를 맞아서 용산 집무실 운영부터 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국립서울현충원과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장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정 기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충원에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충원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충문으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참배는 다 마쳤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환복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내외 두 사람 다 모두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배할 때는 모두 검은 복장을 입었었고 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요. 취임식 때는 아마도 복장을 새롭게 갈아입고 나타날 텐데 어떤 복장으로 나타날지 이것도 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면 이제 현충문을 나서서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향하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롭게 열리는 용산 대통령실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박수정 기자는 이제 출입 기자니까 예. 현장에 가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떻든가요? 제가 출입 기자이지만 반장이어가지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밑에 팀원들, 후배들이 가서 직접 둘러보고 했습니다. 아직 용산 집무실 내부까지는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기자들은 1층에 있는 건가요? 네, 기자실은 1층에 있는데 그 안에도 아직 둘러보지 못했고, 오늘부터 이제 기자실도 오픈이 되고 내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공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들어가서 미리 사실은 어떤 새로운 집무실, 새로운 뭐 공간이 열리거나 하면 당연히 기자들한테 좀 오픈을 해서 찍을 수 있게 하고 촬영할 수 있게 하는데, 어제까지도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공개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국방부 연병장이죠. 잔디밭에서만 외경을 찍을 수 있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미 아직도 그 공사 관련 차량도 와 있고, 막 집기 이동 운반하는 차량도 와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집기들을 또 고스란히 가져와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퇴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옮기고 하느라고 기자실 책상도 다 가져와야 되는데,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밤 12시까지도 책상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아마 밤 사이에 밤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는 오늘 공개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아예 본관 안까지는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예.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부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경내에 뜰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날 0시부터 이제 일정을 소화했고,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충원 참배를 했고, 지금은 아마 현장에서 지금 뭐 한복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 모습 드러냈네요.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흰색 옷으로 지금 갈아입었네요. 네, 예. 아까 검은 옷이었는데 완전히 하얀 옷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늘색 넥타이로 갈아맸습니다. 네.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하면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이동을 하고요. 국회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리면 180m
도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국회로 이동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면 될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교통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52분인데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 국회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도착 시간에 맞춰서 아마 옷을 갈아입고 안쪽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빨리 도착해도 그 행사 시간에 맞지 예.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52분부터 입장을 하는데 입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180m를 걸어가기 때문에 또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도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걷기 때문에 셀카도 찍을 수 있겠죠? 네, 예. 아마 시민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것도 예.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진도 찍으면서 이동을 네. 하면 한 10분 정도 입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1시에 본행사가 시작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문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 내외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단상까지요.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예. 선거 때 그런 모습을 창안을 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서도 다시 나오시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민과 소통의 다음은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소통과 통합을 취임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과 함께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성공시키겠다는 예.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취임식의 핵심 아젠다도 마찬가지로 국민 소통, 국민 통합,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 뭐 그래서 경제오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임식장과 만찬장에도 같이 하는 것이 역대 최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자유적인 가치가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왼편에 나오고 있고요. 취임식장은 지금 4만여 명으로 가득 채워진 네. 모습입니다. 네. 시민 초대가 2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네, 이번에? 2만 4천여 예. 명이 일반 시민들. 그래서 그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당첨이 된 시민들을 일반 시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희망대표라고 해서 그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그런 희망 대표들도 있고요. 네. 일반 시민들이 2만 4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들어서면 그 시민들 사이로 이제 걸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왼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국회 대통령 취임식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입장을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옆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외가 함께 옆자리에 나란히 앉는 모습이 이제 무대 위에 이제 앉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예.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퇴임 행사를 했는데요. 예.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서 오늘 국회에서 이제 취임식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그 행진하기 전에 이 행사를 갔습니다. 환송 예. 행사를. 그때 이제 국회를 먼저 빠져나가서요. 서울역으로 향하거든요. 서울역에서 12시에 KTX를 타고 양산으로 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요. 보통 이제 카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또 이례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전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나면 국회 그 의사당 이제 본관부터 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차량 위로 이제 뚜껑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시민들에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까지 이동을 했는데 예전과 좀 다르게 장소가 일단 달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용산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청와대를 갈 때는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관통하는 길목마다 도로에 서 있는 시민들도 볼 수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내 계속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예. 시민들이 서 있는 그 길목이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엔 용산으로 가기 때문에 강변북로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더 카퍼레이드가 어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성호 원장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참석을 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보는 이 모습 자체도 상당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미를 담고도 있지만 뭐 본인을 뭐 수사한 뭐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회포를 풀은 그 결과로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일정 부분 뭐 과거는 과거고 정치인들은 쉽게 또 미래로 나가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쉽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의 적이 또 오늘의 또 아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한 그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 그리고 수사를 한 신임 대통령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역사는 흐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지만 새로운 대통령,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앞날을 장두를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석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영상으로는 소년의 꿈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검찰 출신 첫 대통령이라는 또 기록을 지금 세우게 됐어요. 네, 특히 영선 대통령, 예. 검찰 출신 대통령, 그리고 검찰총장에 퇴임하고 나서 1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런 이력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때 특히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선이었거든요. 치열하기도 했지만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얻은 지지율만큼의 지금도 그 국정 수행 평가나 이런 지지율이 딱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국민들의 그런 싸늘한 시선도 또 지지하는 목소리도 둘 다 떠안고 출범하는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은 지지율로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게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과제일 거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지율이 높게 시작하면 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하면 기대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장점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네. 있습니다. 지금 취임식 현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여러 가지 있어 보여요. 네.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는 검토한 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이 좀 냉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용산 집무실 관련 얘기도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여론도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첫 대통령이죠. 청와대에서 벗어난 첫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물론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겠다. 그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가치는 좋았는데요. 공약 때 약속했던 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였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청사는 여러 가지 경호나 보안 문제,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낙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론이 좀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자국도 청와대에 들어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예. 결국은 용산 시대를 열게 되었고요. 밑에 근데 참모들이나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예. 참모들조차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우려를 표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어제 밤까지도 밤샘 작업을 하면서 집무실 이전을 완성을 했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5층에 국방부 청사 5층에 임시 집무실로 설치가 되었고 네. 기자실은 1층에 마련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머지 이제 부속실이라던가 뭐 비서실, 행정처 뭐 그런 것들은 마련이 덜 됐어요. 네. 그런 작업들을 이제 추가로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특히 아직 리모델링이 덜 끝났습니다. 그 층을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에서 쓰고 있었고 그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거기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네. 어수선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예. 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잠시 뒤면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 본 행사가 이제 10분 내외로 시작이 될 텐데요. 식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가장 먼저 대통령 입장으로 시작이 되고요. 예. 걸어서 180m를 이동해서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의 어린이, 두 어린이가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요. 그거에 따라 같이 함께 취임식장에 입장을 하고 이후에는 개식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식사도 있고요. 그 이후에 취임 선서가 이뤄집니다. 취임 선서는 헌법에 따라서 하는 선서이고요. 매번 대통령 취임식마다 대통령들이 읊었던 선서 내용이죠. 그 헌법을 준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읊게 되는 취임 선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의장대의 행진, 또 예포, 발사 이런 행사가 짧게 있고 나서 가장 핵심인 대통령 취임사 발표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취임사는 여느 대통령보다는 짧게 12분 정도로 준비를 한 원고인데요. 예. 실제 길이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